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일본 도야마현 북쪽 9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의 영향이 강원 동해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의 지진 해일이 당초 예상보다 30분가량 이른 오후 6시 1분 강릉 남항진해, 6시 6분 동해 묵호에 도달했으며 해일의 높이는 최대 45cm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소방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앞서 강릉시 등은 지진 해일 관련 안내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동해안에 마련된 180여 개에 가까운 지진 해일 대피 장소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일본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지진 발생지 인근에는 높이 5m 안팎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의 주요 해맞이 명소에는 일출을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궂은 날씨 탓에 선명한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기원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동해 추암 해변의 촛대바위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뜨자 짙은 구름 사이로 하늘이 조금씩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또 다른 해맞이 명소인 이곳 강원 경포해변에도 시민들이 백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일출을 제대로 보기 힘들자 시민들은 갑진년을 상징하는 푸른 용과 사진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해가 좀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고요. 2024년에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화목하게 무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해발고도 1300m의 정선 가리왕산 하봉에도 해맞이 인파가 몰렸지만 역시 일출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해는 못 봐서 조금 아쉬웠지만 일단은 그 운무가 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한편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사진도 많이 건졌고. 새해 첫날 강릉 정동진과 태백산과 설악산 등 강원도 주요 관광지에 방문한 차량은 모두 40만 대 안팎. 관광객들은 지난해의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로 힘겨웠던 날들을 잊고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자친구랑 몸 건강히 잘 지내게 해달라고 빌었고 돈 빨리 벌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빌었습니다. 갑진년엔 푸른 용의 힘찬 기운처럼 지난해보다 더 밝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2024 갑진년 화이팅!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내 십자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건설 사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선 삼척 포항 구간이 내년이면 개통할 예정이고 춘천 속초 고속철도와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올 한해 추진될 강원 철도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내 신규 철도 사업 가운데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건 동해선 삼척 포항 구간입니다. 1단계인 포항에서 영덕은 2018년 개통했고 2단계인 영덕에서 삼척까지 122km는 당초 올해 말에서 늦춰져 내년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철화 사업이 최종 준공이 24년도예요. 네. 포항동의 전철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통하기로 1년 연장한 겁니다. 철도가 완성되면 삼척에서 포항까지 54분 만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7년 말 개통을 목표하고 있는 동서 고속화철도 춘천 속초 구간은 지난 2022년 10월 착공식을 연 데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개발 행위 허가는 끝났고 올해 상반기면 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역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도 본격화됐습니다. 2027년이면 완공돼 동해 남부선인 삼척에서 포항 구간과 연계됩니다. 다만 강릉 삼척 구간은 열차가 저속으로 달려야 하는 만큼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심사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있는 강호축도 충북 지역의 철도 고속화가 결정돼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이 지역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철도 이용 편의성 증대와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줄고 있던 강원도 임금 체불액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서민 경제와 밀접한 도소매 음식과 숙박업, 건설업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텅 빈 사무실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콘텐츠 제작 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명 가까이 늘었던 직원 모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7천만 원가량. 직원들은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부 급여수만 받게 되고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한 5개월 정도 이게 5, 6개월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콘텐츠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서 계약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며 퇴직금도 수시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이 같은 임금 체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13억 원까지 늘었던 강원도 임금 체불액은 점차 감소하다가 2022년 291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체불액은 더 급증해 11월까지만 40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신고 건수도 3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서민 경제와 밀접한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부 사업장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 체불과 그리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 청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출산지원금 등 육아지원수당이 오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의 경우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출산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릅니다. 지원금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거나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내 기초광역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양구군 도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규호 씨가 예비후보로 유일하게 등록했습니다. 동해시 나선거구와 양양군 나선거구, 양구군 나선거구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명칭이 오늘부터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됐습니다. 명칭 변경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의 독자성과 상징성을 부각하고 강원 전역으로의 사업 확장성과 명칭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청 마크는 강원도의 상징 마크와 서체를 활용해 시각적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속초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 전에서 속초시가 부산 해운대와의 접점 끝에 박람회 개최 장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제59회 설악문화제와 병행해 열리며 전국 전통시장 150여 곳이 참가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